안녕하세요. 서현회계법인 박희주 회계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022년 1월 4일자를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순서는 일반사항, 공통사항, 항목별 사항, RCMS에 서류 제출하는 방법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입니다. 일반사항에는 정산에 일반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으로서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징, 용어의 정의, 연구개발비의 흐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연구개발비 규정의 개정사항 비교로 구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이란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에 대하여 관련 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증빙이 있다 없다를 넘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액은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어도 불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되는데, 첫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신규 인력 채용, 청년 의무 채용, 여성연구원 고용 촉진, 연구원 사기 진작, 연구장비 관리 및 중복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불분명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를 들면 범용성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다 사용 제한을 위한 것으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은 사용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 사용할 경우 불인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한편 변경된 규정은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진행 중인 과제라 하더라도 즉시 적용합니다. 현물 부족 출자 또는 부당 출자 시 연구개발비 현금을 회수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 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됩니다. 키아트 사업 등에서 간혹 연구개발비에 지자체 분담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전에는 지자체 분담금도 기관 부담금과 함께 민간 부담금에 포함했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로 지자체 분담금은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 세목이라고 하던 비목 내의 작은 항목은 항목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현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자산으로서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로 정하는 비율인데, 급여 총액분의 인건비 계상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참여 연구자 등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은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 전담기관에서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장비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 아이튜브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카드는 RCMS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지출 원인 행위는 연구개발비 사용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려면 지출 원인 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관련 구입 물품이 입고되거나 용역이 이행 완료되어야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이 인정됩니다. 이월금은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계속비는 동일 단계 내에서 다음 연차로 이월하는 경우 해당 연차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단계 정산은 해당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실시하는 정산으로 혁신법 시행 후 연차 정산은 폐지되고 단계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계가 종료되어야 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2, 3년에 한 번 정산을 하게 되어 연구개발기관이나 정산 담당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에 매 3분기마다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연차마다 연차 상시점검 보고서라는 일종의 가정산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연구지원 전문가는 중소 중견기업에서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 정산 등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간접비에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흐름입니다. 협약을 한 후 RCMS의 계좌가 생성되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입금하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입금됩니다. 타계좌이체, 자계좌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계좌이체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등록을 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가진 연구비 계좌를 거쳐 상대방 거래처에 직접 입금되는 것을 말하고, 자계좌이체는 연구개발비 사용 등록을 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가진 연구비 계좌에 사업비가 입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건비성 경비, 예를 들면 인건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은 원천 징수를 해야 하고, 수입대금 원화 결제는 외화 환전이 필요하여 자기 계좌로 사업비를 받고 상대 거래처에는 원천 징수, 환전 등의 처리를 거친 후 입금하게 됩니다. 자계좌 이체의 경우 증빙 제출 시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입금 증빙을 따로 제출하셔서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혁신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출력은 요구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의 검수를 강화하고 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월 단위로 관리하고 정부 출연기관 등은 연 단위로 관리하며, 산업부 과제의 경우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연평균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 중에서는 장비 통합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장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산업부 연구개발비 규정에서는 부가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인 경우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아이튜브 등록의 3가지 조건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아이튜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기관별 고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시 비율 내에서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이제 공통사항을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입니다. 과제별로 별도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RCMS에 연구개발비 계좌, 연구개발비 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전에 RCMS의 사용 내역을 입력해야 하고, 증빙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입니다. 연구 책임자 및 세부 연구 책임자의 발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사용해야 하며 내부 품위서에 결재권자로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과제 관련된 용도로 해당 연구개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약일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협약 지연 등을 입증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7조 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사용기준에 있는 불인정 사항입니다.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연구개발비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는 예외적으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의 2월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차단계로 2월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까지 2월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 없이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의 차년도 2월. 둘째,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고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내에 물품이 입고 또는 용역이 완료된 경우. 셋째,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넷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잔액. 다섯째,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잔액. 이렇게 5가지입니다. 현물과 연구수당은 차단계로 2월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월금은 동일 항목으로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정산을 보겠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기한은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상기평과 애기평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운데 박스의 정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현물은 현물부담 확인서로 정산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증빙에 의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물 정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부담금을 부당 과소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가 회수됩니다. 단계 정산이 원칙이지만 연차별 사용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상기평의 경우 사용 내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 금액은 회수됩니다. 이의신청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전 승인 통보사항을 보겠습니다. 인건비 쪽을 보겠는데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 모두 승인사항입니다.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은 통보사항입니다. 통보하지 않고 참여연구자 등이나 인건비 계상률을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에서는 부가세 및 구입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구축 목적 과제에서 설치 운영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보유 현황을 변경하는 것은 통보로 가능합니다. 현물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물 출자하는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통보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활동비 중에서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려면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4일부터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고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 기기나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비에 해당하는 품목을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수당은 감액은 통보, 증액은 불가하며 당초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어떤 연도의 인건비 증액에 따라 연구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특정 해당 연도의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의 감액은 통보로 가능하고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에서의 증액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다음 단계로 직접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현물 및 연구수당은 이월할 수 없습니다. 직접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간접비 이월도 불가능합니다.
동일 단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따라 계속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계속비 편성은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시스템 조작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승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산업부 위주로 말씀드리고 오른편의 혁신법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의 사용 용도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서 급여, 4대 보험 기간부담분,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비영리 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외부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참여연구자는 첫째,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가입자, 둘째,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셋째, 중소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실습 참여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넷째, 프리랜서입니다. 이런 제한사항을 따르면 영리기관 소속자는 타 기관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곱하기 인건비 계상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과거 참여율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영리 기관 중 인건비 지급 비율로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연구수당,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제외하고 4대 보험 기간부담분과 퇴충은 포함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습연구원인 경우에는 대학생인 경우 월 150만 원의 범위 내에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하여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연구자가 되므로 연구개발비 요령 서식 제1호 원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현금, 현물 계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기업 소속의 참여 연구자,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로는 비영리기관의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등이 있습니다. 영리기관 소속자는 원칙적으로 현물 계상하여야 하나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기관 소속자 중에서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의무 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인건비는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증명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아이테크, 지니, KPS와 같은 각 전문기관의 PMS에 참여연구원 현황을 입력하면 RCMS에 해당 내용이 연동되므로 PMS에서 참여연구원 현황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동 통보가 필요한 경우 PMS에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답원부터 볼 텐데요.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에서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본래의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인건비 선인출은 절대 안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을 보겠는데요.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이외에
간접비의 연구지원 인력, 연구지원 전문가의 급여를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RCMS 사업비 사용금액 등록, 특허 관리와 같은 직접 연구활동 이외에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경우 직접비에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번을 볼 텐데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인건비를 영리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한 경우에는 불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선인출하지 마시고 지급 당일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외부 인건비 중에서는 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인건비를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4번 여성연구원 가점 조건과 관련해서 해당 조건이 유지되지 못하면 불인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4일을 전후하여 그 전까지 공고된 과제인 경우 가점 조건 미유지 시 여성연구원 인건비 예산 전액을 불인정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4일 이후 공고된 과제인 경우 여성 참여 연구자 비율이 적어진 만큼의 인건비를 불인정하게 됩니다. 불인정 산식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학생 연구자의 정의에서 추가된 사항은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학생 연구자가 졸업 후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사용 용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박사 후 연구자는 종전에는 학생 연구자에 포함되었었지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할 때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등은 계상률 산정 시 제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소득과 같은 것은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죠. 학생 인건비 증명자료로서 공통자료는 대학인 경우 학적 시스템을 통해 재학, 수료 등록, 휴학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정부 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지정서류와 계좌이체 증명만 제출하면 되지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연구자 현황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상태 확인증, 원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이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 인건비 관련 Q&A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학생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하고 원소속 대학의 지급 예정 금액을 통보해야 합니다. 원소속 대학과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 인건비 계상 없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원칙은 학생 인건비 또는 인건비를 계상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인 학생인 경우,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 인건비 계상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는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를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입니다. 계상 금액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시작 전부터 보유, 임차, 사용대차 또는 생산, 판매하는 연구시설 장비는 현물로 계상해야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가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변경 구입, 미구입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장비와 관련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을 정리했는데요. 부가세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장비는 아이튜브에 등록하여야 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가결공문,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 아이튜브 등록을 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해당 연구기관 구매 규정에 따른 구매, 공개 입찰을 통한 구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비 등록을 하여 국가연구시설 장비정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입 시한인데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또는 임차 완료, 즉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인 경우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까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또는 임차 완료, 검수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금액 중에서 지체상금, 계약이행 보증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의 현물 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내부 보유 또는 연구개발기관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현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물의 경우 구입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하고 구입 완료일이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의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의 합이 구입가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구입한 시설 장비는 그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과제에 현물 출자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 임차 등을 하신 경우 모든 집행권의 필수적인 증빙은 4가지로 카드 매출전표나 계좌이체 증명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증명자료로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외자 구매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비영리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연구재료비 항목의 사용용도는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입니다.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로서 전산 처리 및 관리비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연구개발 내용에 직접 관련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연구재료 제작비에는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비가 포함되며 자체 제작, 외부 제작 모두 가능합니다. 도입 시한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입니다. 연구재료비도 증명자료는 모든 집행권에 대하여 4가지 필수사항은 똑같고 그 외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내부 제작일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불인정사항을 보겠습니다. 3번 보겠는데요.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 장비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불인정되며 이 경우 불인정 금액이 크게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납품되지 않은 장비나 시설 구입 금액은 불인정되는데 단 하루라도 늦게 입고되는 경우 불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구재료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재료비와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 제작 경비는 불인정되며 이런 경우 현물로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도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를 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크게 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그리고 그 밖의 비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의 사용용도는 기술, 특허, 표준정보조사 분석, 원천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허와 관련하여 조사 분석, 전략 수립과 관련된 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지만
특허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고 특허 출원비 등을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간접비 예산을 초과 사용하게 되어 불인정이 발생하게 되므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있습니다. 현물을 포함하여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술 도입비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활용비입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참여 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참여 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은 가능하고 비영리 기관인 경우 참여 연구자가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 과제 내의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은 예외적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와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영리기관은 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집행, 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보겠습니다.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 분석 검사비, 안전점검 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등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 한해 기준 단가 또는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는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한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 분석료도 인정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 분석료는 기관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주 용역비를 보겠습니다. 외주 용역비는 연구 수행 내용 중 핵심 공정, 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는 협약 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거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회의비를 보겠습니다. 회의비에서 주의하실 점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는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고 이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는 외부 참여 연구자도 포함됩니다. 증명자료로는 내부 결제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결제문서는 사전적으로 작성된 품위서 등을 말하고 회의록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회의 기록을 의미하는데 모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소속기관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이렇게 5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5가지 사항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서명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불인정 기준을 보시면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는 불인정되니 이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를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으로서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경비로 계상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체 여비 기준이 있음에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국내외 출장 여비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여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계획서와 출장 결과 보고서를 꼭 갖추어야 합니다. 불인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시 출장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제 지역 외 사용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 교통, 식대 등 영수증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사용한 국내 출장 여비는 불인정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이용료로 사용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연구시설 장비비와 같이 재난, 재해, 그 밖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동사용계약 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연구실 운영비에도 소프트웨어를 계상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 등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OS, 백신 프로그램, 오피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로는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계상하고 범용성인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연구실 운영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인 경우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약 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필요한 품목을 반드시 기재하셔서 제출하셔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즘에는 협업 프로그램이나 메신저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실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사용 용도는 크게 4가지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과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연구환경 유지비는 범용성 기기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2가지인 사무용품비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모두 소모성 비용에 해당됩니다. 계상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제한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비용과 연구환경 유지비를 사용할 경우 협약 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4일 개정된 혁신법에 따라 동고시일 이후에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만 연구비 요령 별표 1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 운영비 불인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비영리 기관이 자체 규정 없이 연구실 운영비를 사용한 경우 불인정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환경 유지비 중에서 가, 개인성 용품, 기호용품, 나, 영리기관이 사용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제반되는 비용과 무관한 소모성 경비는 불인정됩니다. 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 중 각 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 구입 유지 비용 2. 연구 수행과 연구실 환경 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 비용 3.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 비용이 아닌 경우 그리고 연구실에 빛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도 연구환경 유지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 지원비를 보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참여 연구자의 교육 훈련 비용, 학회 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 특근식 대입니다. 연회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인정 사항 중에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을 기억해 주시고요. 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획, 조정 또는 추진 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비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문헌 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복사비,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 근거를 토대로 산정하시면 되겠고, 일용직 활용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 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꼭 구입 목록이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를 챙겨주시고요.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전문기관에 성과 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는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수당을 보겠습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대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발생할 경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등 지원 인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지원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간접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에서 지급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간접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의 총액 한도는 수정인건비의 20%입니다. 수정인건비는 인건비 중에서 현물,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는 포함되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 총액 한도도 변경되지만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 연구수당 총액은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수당은 전문기관 승인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총 연구개발기간 중 참여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한도가 있는데요. 참여 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과제에서 받은 현금 인건비나 현물로 부담한 인건비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 연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구수당에서는 불인정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연구수당 전액 불인정됩니다.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불인정됩니다. 산업부 연구개발비 요령의 경우 70-70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과제에서 지급한 총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거나 개인별 현금 현물 인건비의 70%를 초과한 연구수당은 불인정됩니다.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에 불인정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임금과 연구수당을 일괄 지급했다고 해서 불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를 연구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연구수당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므로 불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를 보시면 참여 연구자의 연구수당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연구수당을 영리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한 경우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겠습니다. 연구수당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20%포인트 초과한 경우 불인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산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식은 직접비 현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기 2월금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차단계 2월금은 분자에는 미포함하고 분모에는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간접비를 보겠습니다. 간접비에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가 있습니다. 인력지원비에서 영리기관은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과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 계상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영리기관은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협약 당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고 감액은 통보사항입니다. 간접비 불인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시에는 서지사항에 과제 고유번호, 과제명, 지원중앙행정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예산의 산정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불인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협약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타 항목에서 간접비성 경비를 사용한 경우 예산 초과 집행으로 불인정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예로는 특허 출원비, 등록비, 홍보 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직접비 현금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인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산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RCMS 서류 제출 방법인데요. 5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관리와 정산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현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연구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